정치 뉴스의 넘버원 국회 라이브 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일 오후 1시 국회에서 일어나는 정치권 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6월 5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원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는 잠시 후 2시부터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합니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이라며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여야는 운영위와 법사위 그리고 과방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법적 처리 시한인 모레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당규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도체제 개편에 대해 논의했고 민주당은 오후에 연석회의를 열어 당권과 대권 분리규정 완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여야가 오물풍선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피해보상법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네, 잠시 뒤 2시부터 22대 국회 첫 번째 본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보이콧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원구성 문제를 두고 회동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소희 기자. 네, 국회 중앙홀입니다. 먼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둔 회동에서 원구성 문제를 두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22대 개원 이후 여야는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 등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대치 중인데요. 원구성 갈등이 계속되면서 본회의 개의에 있어서도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첫 본회의를 앞두고 이뤄진 회동이라 여야의 단판 승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지만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 의장단 선출과 모레까지 원구성을 법대로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사위와 운영위는 관례대로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못 박으면서 오늘 본회의를 겨냥해 더 이상 일정 합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전에 의원총회를 가진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결국 본회의 불참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당은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추경호 원내대표 발언 이후 전원 퇴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원구성 법정 시한인 모레까지 추가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지만 당장 본회의 개의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반쪽짜리 본회의가 열리게 됐는데요. 오늘 회동 이후 양당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권례가 중요하지만 충분히 협의하되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법대로 민주주의의 원칙대로 의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요. 국회법은 바로 원구성 등에 있어서 여야 간의 협의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국회 원구성을 해서 대화 타협을 통해서 협치를 하라 이런 정신이 바로 국회법이다. 자, 이소희 기자, 국회 첫 번째 본회의를 앞두고 원구성 협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선출은 예정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국회법 준수를 강조해온 만큼 오늘 의장단 선출에 나설 방침이지만 최종적인 구성은 힘들어 보입니다. 민주당 측의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데요.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아왔던 관례에 따라 전반기 의장에는 오선의 우원식 의원이, 민주당 측 부의장에는 이하경 의원이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이 보이콧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여당 측 부의장은 오늘 선출이 어려울 예정인데요. 아직 후보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당에선 최다선 의원들이 부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6선에 주호영, 조경태 의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우원식 의장이 5선인 것을 감안해 4선의 이종배, 박덕흠 의원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회법 41조에 따르면 이번 국회 원구성 협상은 모레까지 마무리해야 하지만 여야의 갈등으로 원구성 자체가 언제까지 지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양당은 전당대회 준비에도 한창인데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당규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양당 모두 오늘 회의를 열고 당원 당규 개정을 논의했습니다. 오전에 회의를 진행한 국민의힘 당원 당규 특위는 당대표 선출에 대한 민심 방향 문제와 지도체제 개편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는데요. 특위는 당대표 선출에 갑자기 민심 50%를 반영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면서 원점부터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일 지도체제에서 집단 지도체제로 개편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여러 방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도 오늘 오후 현역 의원들과 전국 지역위원장이 모이는 연석회의를 열고 당원 당규 개정 의견을 수렴하는데요.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선출에 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내용의 당원권 강화 방안과 당대표 대선 출마 시 선거 1년 전에 사퇴해야 하는 규정의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당원 당규 개정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온라인 게시판을 열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 당원 주권 강화를 위해 민주당이 해야 할 일과 당내 선거 과정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들려달라면서 이 게시판에 링크를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당원 당규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에 대한 당내 이견이 있어서 오늘 연석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야가 오물풍선 등 최근 북한 도발에 따른 피해 지원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북한 도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데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은 민방위 사태가 아닐 때에도 북한의 도발에 의한 피해가 있을 때는 응급 복구 등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접경지역 피해 보상 법안 발의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원내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일명 국회 독재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회 독재방지법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거대 정당의 국회 독재로 국회가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의회 독재를 막아야 민생 법안이 제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이미 합의된 모수 개혁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정부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이 실질적 합의가 됐음에도 여당은 구조개혁과 동시 처리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는 개혁이 아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자는 혁명적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모수개혁 법안이 처리되면 국민 부담이 따르는 만큼 약속된 연금을 국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유 매장 가능성 국정 브리핑에 대해 분명한 문제점이 있는 국정 전환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외국 사기업 보고서만 믿고 성공률 20% 안팎의 확률에 자그마치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면 말고식의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보고서에 대한 산업부 차원의 점검이 있었냐고 되묻고 문제의 보고서 신뢰성에 대해선 앞으로 국회에서 엄밀히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국회는 잠시 뒤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국회의장 단을 뽑습니다. 이에 앞서서 원구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여야가 오늘 오전에 본회의 직전까지 추가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렬됐습니다. 원구성 법정 시한인 모레까지 추가로 협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집중토론 안영환, 문학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22대 국회 상황을 비롯한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잠시 뒤 2시부터 이제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지금 뭐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돼서 이제 7일째 되는 오늘 이제 첫 번째 집회를 하도록 돼 있고 오늘 이제 회의에서 의장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오늘 오전에도 이제 2+2 원내 대표, 원내 수석부 대표 만나는 이제 협상을 이어갔지만 뭐 계속 이제 평행선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운영위원장하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서로 가져가겠다면서 맞서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묘안은 없을까요? 글쎄, 뭐 이제 뭐 매해 예. 국회가 시작되면은 개원 협상을 하는 거고 뭐 개원 협상은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뽑아서 국회 기본 틀을 갖추는 것이죠. 의장단은 크게 뭐 이견은 없습니다만 지금 여당에서 후보를 아직 당분간 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V장단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매 4년마다 돌아와 되풀이되는 언론 제목이 이렇습니다. 늦장 개원, 예. 협상 지지 부진, 개원 협상 지지 부진. 올해도 여지없이 그렇게 되풀이되고 있고 또 이번에는 어쩌면은 87년 민주화 이후에 최늦장 개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요. 물론 민주당이 이제 독단적으로 상임위원장단을 구성해서 끌어간다면은 뭐 그런 수식이 없어지겠지만은 또 그렇다면은 독단 국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제 국회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현재까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그러니까 특히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갖지 않고 또는 18개 위원장을 제1당이 독점한 체제는 지난번 4년 전 21대 때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전반기에. 유례가 없는 상황들이죠. 그리고 2008년 뭐 저랑 우리 문학진 선배님 같이 국회에 있었던 그 당시도 선거에서 그 당시는 한나라당이 압승했습니다. 민주당이 87석밖에 못 얻은 압도적으로 한나라당이 압승한 그런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게 관리를 지켰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번에 지난번 4년째 한번 깨졌고 또 깨질 상황에 처한 건데 참 여야 간에 합의 정신하에 원만하게 국민들이 이런 것까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뭐 여당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단어를 많이 강조합니다. 관례, 합의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국회법, 다수결 이렇게 이제 강조점이 서로 좀 달라갖고 팽팽하게 이제 맞서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차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양당이 구조적으로 마주 달리는 열차 그런 형국이에요. 마주 달리는 열차다. 그러나 이제 양당이 양대 정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뭐 때문에 저렇게 그냥 서로 끝없는 자기 주장만 되풀이할까? 그 이유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뭔가 맞아요. 민생 현안이라든가 국정 현안, 국민들이 정말 지금 국회가 정치권이 뭘 좀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그 포인트에 대해서 국민 다수의 의견과 지금의 정치권이 그 포인트가 좀 달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라. 지금 이 원구성 문제도 말이죠. 지금 여야가 그냥 각자 완전히 180도 다른 주장으로 그냥 마주 달리는 열차거든.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일당이 무조건 다 먹어야 한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그거는 법사 운영도 자기네가 다 먹어야 돼. 지금 이러니까 접점이 찾아지질 않잖아요. 예. 저는 국민연금 협상 때도 지금 그냥 물 건너갔는데 22대로 지금 넘어왔는데 그때도 왜 이런 지적들을 했잖아요. 44이 받는 돈, 그러나 정확히 용어가 43%, 45% 여야가 그랬잖아요. 그럼 중간 툭 잘라서 물론 최선의 그 해결책은 아니라도 44%로 해서 일단 합의 보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을 만들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 나는 국민들이 정말 이거 연금개혁 돼야 한다고 다수가 바라는 건데 그거 못하고 좀 넘겨놨잖아요. 지금 난 이 원구성 협상 이 문제도 예. 똑같이 180도 다른 주장을 하면 아마 지금 안 의원 얘기대로 이것도 상당한 시간이 아마 걸릴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피해는 누가 봅니까? 당장 화급한 민생 현안이라든가 이런 법안을 이 국회에서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시간 끌면 언제 하냐 이게 나중엔 시간 없다 그러고 또 다음 국회로 미루고 예. 이거 정말 고쳐야 할 폐단이죠. 예.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자, 지난 21대 때는 48일 만에 개원식을 해서 역대 최장 지각 개원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야가 다 이제 참석하고 개원식은 대통령 연설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원식이 언제쯤 열릴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될까요? 내일 모레 일단 법적으로는 내일 모레까지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해야 되고 오늘 오후에 의장 선출은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오후에 아마도 현재 보도에 따르면은 여당도 참석은 2시 회의에 들어가긴 하되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기조연설을 듣고 빠져나오겠다. 퇴장한다. 예. 그리고 이제 야당 의원들이 남아서 의장과 야당목 국회 부의장을 아마 선출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렇다면 이제 여당 몫이죠. 여당 몫 현재 이제 제2당 여당 2당이죠. 제2당 몫의 국회 부의장은 당분간 공석으로 놔둔 채 이제 오늘 회의가 끝날 것 같고요. 이제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제 상임위원장단 17명을 뽑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게 쉽게 접점을 찾아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방금 문학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끼리 자리 다툼의 영역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더 큰 틀에서 국민을 생각하고 국회의 그 소중한 시간을 생각해서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오후에 이제 국민의힘이 아예 불참을 하든가 아니면 들어갔다가 이제 표결 직전에 이제 퇴장한다든가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21대 국회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법정 시한 얘기들 하잖아요. 지금 원구성 법정 시한이 6월 7일 내일 모레라면서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이 법정 시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놓은 시한이잖아요. 글자 그대로. 그런데 지금까지 대대로 이 법정 시한을 법대로 정해놓은 그 시한 내에 원구성을 하든 뭘 하든 제대로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국민 관심사가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늘 무슨 의장단 야당목만 하고 여당목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선출을 하면 하는 건데 제발 좀 이 법정 시한이라는 거 무슨 시한을 만들어 놨으면 그걸 지키려고 하는 말하자면 이 물밑 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지금 정치권에 이 물밑 대화가 실종이에요. 과거에도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국회 회의석상에서는 양당의 입장 또는 의원 개인의 의견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다툴 수 있어요. 얼마든 논쟁해야 되고. 그런데 조금씩만 좀 역지사지하면 따로따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물밑 대화가 굉장히 대화 이런 소통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즘 정치권에 정말 큰 폐단이 이런 대화와 소통이 거의 완전히 실종된 거 아닌가. 그리고 혹 다른 당 의원을 만난다든가 아니면은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 자체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양당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강성 이 지지층이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냥 막 시시콜콜 막 SNS로 그냥 융단 폭격을 가하거든. 예.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거 두려워가지고 제대로 또 제대로 된 역할을 예. 활동을 못 한단 말이에요. 예. 이건 참 큰 문제다. 문 지적하지 않을 수 의원께서 보시기에 오늘 오후에 이제 우원식 의장이 이제 표결로 선출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야 뭐 그렇게 되겠죠. 예. 뭐. 예. 그러면 이제 새롭게 이제 의장으로 선출이 되시면 어떤 쪽으로 좀 여야 뭐 협상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의장단 중재 역할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회의장하고 야당 뭐 부의장 한 사람씩 해서 3명 아닙니까 의장단이. 예. 이 사람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우원식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을 했잖아요. 예상을 깨고 예. 그 부분이 추미애 의원 경우는 그런 역할을 여당과의 지금 원내 제2당과의 그런 협상이라든지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지금 민주당 의원 당선자들이 당시에 예. 투표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이 감지 또는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소 예. 추 의원보다는 우 의원 쪽이 그런 점에서는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가 섞였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의장단이 예. 여야 원내대표가 서로 그냥 이제 마주다지는 열차로 이렇게 잘 안 되면 예. 의장단이 걷어붙이고 나서서 난 할 수 있는 그게 난 의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나는 우원식 의장과 새로 부의장들이 그런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길 기대합니다. 예. 법정 예. 시한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국회법에는 법정 시한들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요. 예. 그러니까 국회 개원, 예산 편성과 관련한 의결 예. 법정 시한, 예. 또 결산에 대한 법정 시한 등이 있는데 예. 지키지 않아도 문제는 제재가 없다는 겁니다. 국회가 만든 일반 국민들 대상한 법에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따르도록 예. 조항이 따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받는다는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건 우리가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만 예. 국회의원들이 법정시 안 지킬 때는 제재 조항을 하나 붙이고 예를 들어서 감봉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국회 세비를 몇 개월 동안 뭐 감봉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의 제재권이 있어야만이 예. 국회의원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법정시를 지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22대 국회가 이제 출범하면서 현안들이 많이 지금 있죠. 뭐 특검법 같은 것들도 있고 특히 원내 7개 야당이 공동 대책위를 발족하고 방송 3법과 언론 탄압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송 3법은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방송법, 뭐 방송법은 KBS 이사회 이제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법 MBC 그리고 EBS와 관련된 교육방송공사법 요것을 이제 개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현행 이사진의 수를 좀 늘리고 또 이사 추천권을 뭐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라든지 시청자위원회 이런 쪽으로 좀 확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반대하고 있죠. 방송 연구 장악 시도다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 법도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통과시킬 겁니다. 그런데 예. 통과시키면 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를 할 겁니다. 예. 또 악순환이 도돌이표처럼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뻔히 알면서 지금 또 가결할 겁니다. 예. 뻔히 알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야 간 합의 법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사실 방송과 관련된 법안은 굉장히 하루아침 뜯어고치고 이런 법안이 아니고요. 예. 영구히 방송 권력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법안은 여당 입장에서 본다면은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제 KBS 이사, 예. MBC를 지배하고 있는 방송문화진흥원의 이사를 구성을 바꾸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명권을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유사한 법안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예. 한번 거론이 됐었습니다. 예.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로 잘랐습니다. 대통령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식으로 가야지 어떻게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하느냐 하면서 이 관련 법안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민주당이 전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기 시작한 예. 겁니다. 의도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할 때는 방송을 장악하게 하고 남들 할 때 방송을 못 장악하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방송 장악이라는 게요.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법안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겉보기에는 그럴싸합니다마는 민주당 편향적인 그런 사회단체, 방송직능단체들이 들어와서 이 사수를 차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방송계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숨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야말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야 간에 합의한다면은. 그래서 합의가 가능하는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이것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예, 여야가 좀 합의하는 쪽으로 법이 좀 개정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모든 얘기가 다 그리 이렇게 모여져요. 그 여야가 왜 합의를 못 보는가? 저는 이게 좀 아니었냐 얘기 뭐 상당 부분 일리가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언론에 대해서 뭐 신문이든 방송이든 이 언론에 대해서 정권이 또는 어떤 특정 정치 집단이 자기네 입맛에 맞게끔 어떤 구성원을 그 이사진이라든가 이거를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저의라든가 그런 의도가 있으면 그거는 절대 배척해야 합니다. 언론을 왜 권력이 정부 행정부 권력이 됐든 의회 권력이 됐든 자기 입맛에 맞게끔 그걸 조종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언론 자유와는 배치되는 그런 사고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야가 조금씩만 한 발짝 물러서서 그 점에 대해서 야, 너네 정말 그런 꼼수 부리지 마라. 왜 그런 그 저의를 가지고 접근을 하느냐. 이걸 서로 질타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로 구성을 할 수 있는 저는 그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면 그런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조금씩만 좀 역지사지하면 전 이런 것도 해법이 없는 거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시점이 이렇습니다. 8월에 이제 주요 방송사 이사진 임기가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8월 다음번 이사진 임명은 현행 법대로 하고 그 다음번부터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게 한다면은 그 다음엔 누가 정권 잡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는 3년 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객관성을 가지고 입안의 법률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텀 쉬고 한 내년 정도의 여야 합의로 정말 방송은 여야의 권력 장악과는 전 상관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든다면 저는 여야 간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야당 입장에서 당장 하겠다는 건데 이제 그건 어렵고요. 지금 8월인데. 저는 그런 사고 방식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저 얘기 듣기에는 예를 들면 가장 그 대표적으로 그 제대로 역할을 한다는 공영방송 영국의 BBC 같은 예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어느 당이 정권을 잡건 BBC의 그 위상은 항상 확고부동하다, 독립적이다. 우리도 이런 거를 정말 전통을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든 야든 만약 한 번 여당이 뭐 옛날처럼 뭐 계속 여당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정권 교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자세로 임하면 저는 뭐 해법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3법을 둘러싼 또 정치권의 움직임은 향후 상당히 또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고요. 시간이 거의 뭐 다 돼서 지금 당원 당규 여야 지금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전당대회 7월 25, 24 뭐 이때 지금 내연을리는 거로 잡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죠. 당신 민심은 어느 정도 그렇죠. 결론이랄까요? 아마 지난번 김기현 대표 체제 들어오기 때 특정 목적을 가지고 당원 단계를 바꿨죠. 솔직히 많은 뭐 언론이 시작한 것처럼요. 그때 이제 7대3 당원 7 일반 여론조사 3을 반영했던 것을 그냥 10대 0 그러니까 당원들로만 반영했는데 현재 원상 복구하는 방향으로 간 것 같습니다. 7대3? 네네. 그렇다면 그게 이제 사실 그 당시에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정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전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지도 체제는 그냥 현행대로 지도 체제는 쉽게 바꿀 수는 없겠죠. 시간적으로 뭐 그렇죠. 물리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당권 주자들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은 그건 바꾸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와 같은 단일 지도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당원 당규 요새 뭐 연일 관련해서. 언론이 쓰잖아요. 지금 뭐 당원 당규를 또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선 1년 전에 그 당권 원래 분리 조항인데 예. 이거는 특정인이 독주하지 못하게끔 이게 아마 문재인 대표 때인가 만들어 놓은 조항이란 말이에요. 예. 1년 전에는 말하자면 당대표가 다음 대권 후보 생각이 있으면 당권에서 물러난다. 근데 이거 지금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예외 조항을 두겠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예. 그게 그 예. 말입니다. 예. 근데 그거는 정확히 보면 또 시간표를 보면 2026년에 6월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지방선거가 있고, 그거를 지금 뭐 이거 저 애둘러서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당권 다시 잡아서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당원 당규를 고치겠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선 27년 3월 대선이죠. 예. 거기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서 또 당원 80조 또 고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자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될 전당대회 직전에 그 당원 당규를 고쳤어요. 뭐냐면 당무위 의결로 그거는 달리 볼 수 있다. 예. 달리 해석할 수 있다. 예.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 조항 자체를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 흔히 얘기하는 이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당내에서부터 아예 거론도 못하게끔 만들자는 거거든요. 이 특정인을 위해서 예. 말하자면 이게 게임의 룰인데 예. 이거를 자꾸 바꾸면 이게 그 당의 또는 어떤 특정인의 예. 신뢰도에 결정적인 금이 갑니다.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집중 토론 지금까지 안영환 문학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